안녕하십니까, 박사오입니다. 타이완에서 놀라운 여론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018년 11월 소위 한류 돌풍을 일으켜 가오슝 시장에 당선된 뒤 2020년 총통선거에서 국민당 후보로 출마했던 한국어휘가 가오슝 시장에서 주민투표로 파면됐습니다. 유효 투표수 96만 4,141표 가운데 97.4%인 93만 9,090표로 시장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파면 반대표는 2.6%인 2만 5,051표에 불과했습니다. 중앙선관위 규정에 따르면 선거인 총수의 4분의 1인 57만 표만 되면 파면되는데 이를 훨씬 뛰어넘은 숫자입니다. 그가 시장 당선 때 얻었던 89만 표보다도 많습니다. 당시 그가 외쳤던 구호가 환전 가오슝, 즉 가오슝을 뒤집자였는데 이번에 여론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앞으로 그는 4년 동안 시장 선거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가 파면됨에 따라 행정원이 일단 대리시장을 파견하고 3개월 내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한국의 파면에는 중국인들도 관심이 상당했습니다. 6월 6일 저녁 6시에 타이완 ETtoDay의 기사를 8,600만 명이 검색했습니다. 시나 웨이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인들은 지도자를 직접 선출하지 못하지만 타이완 소식에 이런 게 민주사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국민이 지도자를 뽑기도 파면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됐습니다. 한국어휘는 가오슝 시장이 된 지 넉 달 만에 총통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시정을 방치했습니다. 책임 정치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저버린 그를 파면하자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위케어 가오슝이란 자발적 청년 조직과 반공 소수 야당인 기진당이 6월 6일 한국어휘를 반드시 심판하자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한국어휘 파면 운동본부는 지방선거에서 한국어휘가 크게 득표했던 펑산, 깡산, 치산, 삼산을 누볐습니다. 한때 서민 총통을 표방하면서 인기를 끌었던 한국어휘가 별장 땅 투기를 하고 외도로 부인과도 사이가 벌어지는 등 이중 인격자임이 드러났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가오슝 시민들이 한때 그의 감성파리에 넘어갔다는 자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2018년 11월 지방선거 당시 그는 한류라는 유행어도 만들어냈습니다. 타이완에서 한류는 한국 연예인 붐이 아니라 한국어휘에 대한 추종 현상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중국어로 한국어휘는 한국어를 의미하는 한국어휘와 발음과 성조가 같습니다. 야습이란 군가를 합창하며 병역의 의무도 다했다는 점을 내세웠고 청과물 도매시장에서 일해 마이차이랑이란 별명으로도 불리는 그는 서민적 면모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집권 민진당을 압도하는 타이완 정단의 기재로 우뚝 섰습니다. 투주권저 유엘량조, 대머리가 달과 함께 간다는 슬로건과 함께 야간에 집중된 그의 유세 현장은 10만이라는 기록적인 인파가 몰렸고 유명 연예인의 콘서트를 방불케 했습니다. 유세 능력도 발군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민진당에 홀대받았던 가오슝을 부자 도시로 만들겠다고 격하게 사자후를 토하는 그에게 모두 열광했습니다. 해준 것도 없는 민진당에 왜 표를 주느냐, 거리에 거지가 많고 적고는 위정자의 책임이라는 영화 소골아의 대사까지 인용하는 그의 감성적 연설에 적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어휘는 상당히 폭력적입니다. 입법위원 시절부터 의회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한 번은 나중에 총통이 된 민진당 입법위원 천수희변의 발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머리를 가격해 사흘 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하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한국어휘가 드러낸 마각은 타이완이 중공의 무력 침공 위협을 받을 때 중년반을 몰래 방문한 일이었습니다. 2019년 3월 홍콩에서 중년반 주임 류제이를 만나 홍콩의 중국 회귀 이후 발전된 게 많다고 공산당에 아부했습니다. 일개 시장이 총통도 무시하고 교류를 하겠다며 공산당과 만난 겁니다.
당시 홍콩의 전 민주파 의원은 한국과 중공과 악마의 거래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2020년 총통 대선에서 국민당의 한국유가 당선됐다면 타이완의 운명은 불문가지입니다. 한편 홍콩 국안법 강행을 계기로 중공을 규탄하는 다국적 의원연맹이 결성됐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일본의 리투아니아까지 9개국 정치인들이 가입했습니다. 미 공화당 상원 의원 루비오, 민주당의 메넨데스, 전 일본 방위대신 나카타니 겐, EU 의회 외교위원 미렴 레스만, 영국 보수당 원로 덩컨 스미스 등이 주요 인사입니다. 이들은 화상 릴레이 연설을 통해 공산 중국이 인권과 자유를 말살하는 등 전 세계 유례없는 도전을 던져 국제사회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각국이 단결해 대처하자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망명한 중국의 민주인사 웨이징성도 이 연맹 회원입니다. 그는 각국 초당파에 단합된 힘이 중국의 민주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국제 라디오 방송 RFI는 시진핑의 연내 일본 방문이 물 건너가게 생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국내의 우한 폐렴이 종식되지 않은 데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한결같이 홍콩 문제를 계기로 중국과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은 일본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좌파든 우파든 당분간 시진핑의 방일은 곤란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